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마키아벨리의 주도하에서 베키오 궁전 500인 회의장에서 펼쳐졌다고 하는 다빈치와 미켈란젤로의 세기의 대결 그 이야기를 좀 들려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한참 뒤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다빈치의 그 앙기아리 전투라고 하는 그 작품이 그려져 있는 곳, 그 장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다빈치의 작품이 다른 작품에 덮여있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는 거죠. 무슨 내막이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보셨듯이 바로 베키오 궁전이에요. 베키오 궁전에서 그 대결이 펼쳐졌다고 하는 500인 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른쪽 벽면을 두고서 여기에서도 다시 왼편은 미켈란젤로가, 오른쪽은 다빈치가 그렇게 그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혹자는 이 오른편에서는 다빈치가, 이쪽 왼쪽 벽면에서 미켈란젤로가 그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확한 건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빈치가 그렸다라고 하는 그 벽면이 좀 문제가 돼요.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이 두 작품이 완성이 되지 않은 채로 한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그러다가 16세기 중반쯤에 이 내부를 싹 다시 리노베이션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벽면에 새로운 그림들이 그려져서 덮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총 6개의 그림들이 이 방을 장식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켈란젤로가 그린 것도 다빈치가 그린 것도 사라지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벽면 위에다 그림을 그리려면은 여기 또 프레스코화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림을 파괴해야 됩니다. 그 위에다가 이제 회관육을 발라버리는 거라서, 그래서 그림이 그대로 보존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 두 작품은 사라졌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지내왔는데, 방금 보셨던 그 벽면을 모두 그림으로 채운 사람이 바로 이 조르조 바사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조르조 바사리는 미켈란젤로가 아꼈던 제자고요. 재능은 뭐 아주 뛰어났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브론치노라든가 이런 화가들이 오히려 두각을 나타냈고, 그림으로는 그렇게 최고의 자리에 있지 못했던 그런 화가긴 한데, 이 사람은 여러 방면의 재능이 뛰어나고 글도 잘 쓰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남긴 가장 중요한 업적이 있다면 르네상스 시대를 빛낸 예술가들의 전기를 썼다는 거죠. 무려 수백 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전기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 사람이 태어난 고장부터 활동했던 지역들을 찾아다니면서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모아서 르네상스 예술가 열전이라고 하는 정말 방대한 책을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르네상스 시대의 지식 중에 상당 부분이 바로 이 조르조 바사리라는 사람에게 빚지고 있는 면이 있어요. 이 사람은 16세기에 코시모 대공이 피렌체를 통치하던 시절에 궁정화가로서 대단히 많이 활약했던 그런 사람이고요. 자, 그런데 이 조르조 바사리라는 사람의 벽화 중에서 이 마르시아노 전투라고 하는 이 전투 장면이 좀 문제가 돼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등장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1570년경에 그려진 작품이고, 조르조 바사리도 나이가 좀 상당히 들어서 그린 건데, 이 마르시아노 전투라고 하는 이 전투 장면 중에서 한 곳에 주목해 보셔야 돼요. 그곳이 어디냐면은 가운데 위에쯤에 있습니다. 제가 사각형으로 표시했는데 이 부분에 그 깃발이 보입니다. 이 그림 속에 여러 깃발들이 이렇게 보이죠. 그 중에 저 깃발이 왜 문제가 되냐면은 확대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글자가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피렌체 군이다, 밀라노 군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나라를 상징하거나 용병대장이라 그러면 그 용병대를 식별할 수 있는 그런 깃발들은 있는데 거기에는 글자가 쓰여지거나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저 멀리에 있는 요 깃발 위에는 유일하게 글자가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체르카 트로바 이렇게 써 있어요. 체르카 트로바가 뭐냐 하면은 찾아라, 그러면 발견할 것이다, 그런 책이에요. 여러분 이건 누가 봐도 암호화 같은 수수께끼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왜 이 그림을 그린 조르조 바사리는 깃발에다가 찾으라고 한 걸까요? 그리고 뭘 발견하게 된다는 걸까요? 여러분 이게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그려진 이래로 이 작품을 자세히 들여다본 사람은 모두가 다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뭘 찾으라는 거지? 뭘 발견한다는 거지?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렇게 확대해서 그린 요 정도 면적일 것으로 그렇게 짐작이 되는 게 뭐냐면은
요게 다빈치의 앙기아리 전투가 벽에 그려진 면적 정도 된다라고 짐작이 된다는 거죠. 요 면적 정도가 앙기아리 전투가 그려지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추정하는 건데, 그럼 이 체르카 트로바라고 하는 저 깃발은 어디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왼쪽 아래 모퉁이부터 저 깃발이 있는 데까지 여기다 라고 하는 걸 암시해 주는 것 같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왠지 추리 영화를 풀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역시 추리나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조르조 바사리가 이 마르시아노 전투라고 하는 이 전투를 그리면서 밑에 다빈치의 작품은 남겨놓고 공간을 띄고서 그 위에다가 회반죽을 바르고 그림을 그렸을지 모르겠다,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간이 떠 있고, 그래서 다빈치의 작품은 훼손되거나 사라진 게 아니라 온전히 남아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왠지 여러분 여기까지 설명을 듣고 보시니까 갑자기 여러분들도 이 음모론에 동참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저도 처음 듣는 순간은 그냥 혹 했어요. 그런 거네, 그거 이상 뭐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선 시간에 다빈치의 앙기아리 전투의 핵심 부분을 한번 봤었잖아요. 그러면 그림의 중앙쯤에 놓인다고 치고 앙기아리 전투의 핵심 부분이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부분도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밑에 있나 없나 이걸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조르조 바사리가 남긴 이 작품을 뜯어야 돼요. 여러분, 그 다빈치의 작품이 아래에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의 가설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가설을 믿고 한번 뜯었는데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요게 나무 판넬에 그려져서 벽에 붙인 그림이 아니에요. 요게 회반죽 바르고서 그 위에다 그린 거라서 이거 뜯었다가는 복원할 길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참 곤란한 겁니다. 자, 여러분은 여기에서 어디에 표를 던지시겠어요? 1번, 뭔 소리냐 뜯어봐야지. 2번, 추정만 가지고 뜯었다가 없으면 낭패니까 뜯으면 안 되겠다. 요거 2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번, 2번 이렇게 나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그 누구라도 선뜻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아무리 다빈치의 그림을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어도 실제 실행에 옮기기에는 너무나 힘든 그런 일이 되겠어요. 자, 그런데 미국에 있는 한 교수가 찾아줘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하고 피렌체시에서 어떻게? 라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요새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제안한 게 뭐냐면은 작은 구멍만 뚫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내시경으로 그 안을 비집고 들어가서 공간이 있는지, 그리고 검은색 뭔가가 보이면은 그거를 살짝만 뜯어서 재료를 분석해 보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다빈치가 썼던 안료라고 짐작이 되면은 훨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제안한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갑자기 솔깃하시죠? 그래서 조르조 바사리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요만한 구멍만 뚫으면 되는 거죠. 그럼 그래서 사람들이 논의한 끝에 하자, 그래서 연구비를 대줘가지고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다빈치의 그림을 찾아서, 아시겠죠? 다빈치의 그림을 찾아서.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에 작업이 벌어지고 있어요.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기다가 이제 비계를 설치하고 작업대가 놓이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어느 위치쯤 가 있냐면 지금 체르카 트로바 위치쯤을 지금 비추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수진이 와가지고요. 자, 세팅해 놓고 가까운 곳에 깃발이 보이고 체르카 트로바 보이는 거 아시죠? 네, 체르카 트로바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앙기아리 전투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그 자리쯤에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탐색을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네, 집어넣고 있죠. 구멍 조그맣게 뚫어가지고 설설설설 내시경 들어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안에 공간이 있어. 여러분, 공간이 있다는 거는 초음파 탐지기를 통해서도 역시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까지는 밝혀졌어요. 자, 그래서 싹 들어가서 검은색의 여러 물체들이 조금씩 있는 것이 확인돼 가지고 그것을 집게로 탁 집어서 꺼내왔습니다. 그래서 연구실에 들어가서 열심히 이제 연구를 하면서 다빈치의 다른 작품들에서도 조금씩, 아주 조금씩 재료를 채취합니다.
채취해서 성분 분석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 두 개의 성분이 일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빈치의 그림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그냥 상상하던 거에 비해서 현격히 높아지는 거겠죠. 자,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둥! 여러분 연구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다빈치가 사용한 안료와 동일한 성분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문제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뭐냐면은 뒤에 공간도 없다. 그리고 뭐 검은 것도 없고 다빈치가 사용한 그런 재료나 이런 거와 관련된 이런 거 전혀 없다. 그럼 좋았을 텐데 여기에서 추출된 검정색이 모나리자에도 사용됐을 것 같은 그런 재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검정 안료가 동일 성분으로 밝혀졌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흥분했죠. 자, 그런데 이것만 갖고는 좀 부족하죠. 왜냐? 여러분 다빈치가 당시에 팔리는 그런 안료를 사서 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빈치가 만든 안료가 아닌 경우라면은 그 당시에 뭐 사람들이 다 사서 쓰는 그런 안료를 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썼던 그런 안료 그런 거면은 그게 다빈치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해지는 면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피렌체시와 이탈리아의 고민이 더 깊어지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뜯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자, 어쨌든 이런 일들도 이제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자, 여기 이제 다시 피렌체 베키오 궁전의 500인 회의장입니다. 지금부터 500여 년 전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죠. 여기에 당대 최고의 화가 2명이서 벽화대기를 펼쳤다. 근데 그 작품들은 완성이 되지 못하고 미완성으로 남았다. 그 뒤로 먼 훗날 무려 60여 년의 세월이 지나서 후배 화가가 그 작품 위에다가 그림을 그려버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도 사람들은 그 밑에 다빈치의 그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요. 그리고 그 작품을 확인해보고 싶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그것은 다빈치라는 사람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아주 강력하게 살아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피렌체에 가시면은 많은 분들이 이 베키오 궁전의 500인 회의장 이 공간을 야 크다 하고 그냥 지나가시는데 저는 이곳에 갈 때마다 한참을 서서 그 끝없이 이어지는 그 상상의 나래를 펼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베키오 궁전 안에는 곳곳에 수많은 볼거리들이 정말 널려있는 그런 곳이지만 저는 이곳에 가게 되면은 이 방에 가장 오랫동안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은데요?